안녕하십니까. 두비즈 웨비나 진행을 맡은 첨단 김진희 본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두비즈 웨비나는 인스피언의 전문가분들과 함께 EDI를 통한 비즈니스 효율성 향상, 기본부터 업계 성공 사례까지 종합 가이드라는 주제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산업에서 기업 간 거래 시에 수많은 데이터가 생성되고 처리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EDI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많이 보급된 건 아닙니다. 또, 기업들이 이제 EDI를 활용하게 되면 기업은 업무를 자동화하고 통합으로 인한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수많은 서류의 데이터를 전자적으로 교환하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가 상당히 감소가 될 수 있고요. 업무의 신뢰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는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EDI 서비스는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구축할 경우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그리고 EDI 전문가, 운영 인력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기부터 큰 비용이 발생돼서 상당히 망설여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웨비나를 통해 소개할 국내 최초 출시된 클라우드 EDI 서비스인 커넥트 서비스를 확인해 보시고요. 말씀드렸다시피 EDI를 필요로 하는 곳은 기업의 규모나 산업군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인스피언과 준비한 웨비나를 통해서 인스피언이 상당히 오래됐고 수많은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EDI 도입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어떤 회사에 어떤 제품을 제조, 유통, 수출하는 경우에도 EDI가 필요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확인해 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스피언과 함께 준비한 웨비나를 통해서 EDI를 통한 비즈니스 효율성 향상 방법 및 사례를 확인하시고요. 현업에 필요한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어가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스피언의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오늘 함께 진행할 전반적인 EDI 관련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자리에 두 분의 전문가분들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사님부터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스피언의 서비스 사업 본부를 맡고 있는 전현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스피언 서비스 사업 본부의 클라우드 EDI 팀을 맡고 있는 팀장 이동신입니다. 반갑습니다. EDI는 상당히 예전에 들어봤던 용어인데 최근에 뭐가 주목을 받지? 예, 왜 주목을 받고 있지? 이렇게 의문이 들더라고요. 예, 최근에 이게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좀 있을까요? 네, 최근에 들어서 과거에는 저희 국내에서는 EDI가 주로 대기업 위주로 그렇게 구축이 되어 왔었는데, 네. 국내에 있는 작은 부품 업체들이나 이런 업체들이 글로벌로 진출을 하기 시작하면서, 네. 해외 기업들과 거래하기 위해서 EDI 니즈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EDI 구축에 대한 문의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EDI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 실제 구축 사례나 그다음에 저희 서비스의 특징 이런 것들을 좀 소개드려서 좋은 그런 비즈니스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했습니다. 팀장님은 최근에 다양한 고객들로부터 이런 EDI 관련된 문의를 받으실 텐데요. 주로 어떤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까? 이제 주로 EDI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대기업들은 이미 EDI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 아까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EDI라는 게 생소한 중소 중견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글로벌로 진출하다 보니까 EDI 요구를 받는데 EDI가 뭔지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요청하는 다양한 기술들에 대한 문의들을 받을 때 아는 정보들이 국내에서는 좀 적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과 또 자기의 업무들과 어떻게 EDI를 연동해서 주고받을 수 있는지 컨설팅적인 부분들까지 요청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기존에 중소 중견 기업들은 당연히 대기업들하고 거래를 하면서 EDI를 활용을 했을 텐데 기존에는 어떻게 활용을 했어요? 네, 국내 같은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이 자체적으로 구축해서 제공하고 있는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은 실제 시스템하고 연동해서 자동화가 되어 있지만 서플라이어들은 포털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서 수작업에 의존해서 데이터를 받아오고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이런 상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EDI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데들은 말씀하셨다시피 대기업의 포탈을 이용하거나
특히 뭐 일부는 이제 해외 기업과 거래가 있는 데들은 좀 자체적으로 구축해서 이제 활용하거나 뭐 이렇게 진행을 해왔겠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동양도 더불어서 이제 궁금한 게 최근에 이제 뭐 구축형, 뭐 구독형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뭐 기존에는 요 EDI 서비스가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고 최근에 뭐 트렌드는 좀 어떤지 좀 그 부분에 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 이제 EDI 시장들은 대기업들 위주로 온프라이미스 제품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제 외산 제품부터 뭐 국내에서는 간단한 중소기업 제품들도 이용하기도 했고요. 아니면 직접 뭐 자체적으로 개발한 케이스들도 있겠지만 결국은 큰 기업들이 아니면 이런 도입들이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작은 기업들도 이제 유통이나 그런 물류들의 자동화 요구들을 대기업들로부터 많이 받게 됐습니다. 특히나 이제 중소기업들이 국내 기업들이 이제 경쟁력을 갖추면서 해외로 진출함에 따라 특히나 해외 시장에서는 EDI가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고 국내 시장들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그런 요구들을 받았을 때 대기업들처럼 온프라미스 제품들을 도입하는 데 많은 부담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EDI를 구축할 수 있는 인력까지 많은 것들이 비용들로 부담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런 요구들을 많이 받는 중소 중견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출시해서 이런 고객들의 부담을 낮추고 그리고 저렴한 비용으로 작은 기업들도 이용할 수 있는 EDI 제품의 서비스를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오늘 이렇게 이제 EDI 관련된 웨비나를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할 텐데 뭐 시청하시는 분들 뭐 다 관심 있어가지고 이제 오늘 시청을 하고 계실 텐데 이분들께 뭐 전하고자 하는 좀 핵심 메시지가 있을까요? 핵심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저희 EDI에 대한 어떤 그 해외 업체들서부터 이제 요청받은 내용이 있을 텐데요.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국내 업체들이 해외 업체들이 요구하는 대로 이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그런 방향으로 또는 비용도 많이 내면서 이런 방향으로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를 좀 많이 봤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잘 이걸 이해하시고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구축해서 기업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종합 가이드, EDI에 대한 종합 가이드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해보죠. 그러면 먼저는 이제 EDI 서비스, 이번에 이제 커넥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인스피어는 어떤 회사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스피어는 SAP 컨설팅 그리고 보안 솔루션 그리고 EDI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커넥트 서비스라고 하는 EDI SaaS 서비스를 출시를 했는데요. 2019년부터 제공되었고요. 글로벌 공급망 및 국내 자동차, 소비재, 물류 이런 다양한 산업군에서 사용이 되는 EDI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저희 인스피어는 EDI SaaS 부분에서 이제 19년도에 최초로 출시가 되었고요. 그래서 현재 EDI SaaS 부분에서 국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저희 인력들이 EDI 컨설팅을 했던 오랜 노하우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이상의 컨설팅 경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여 년 동안 이런 컨설팅을 하면서 대기업 중심으로 많은 컨설팅 경험이 있는데요. 그동안 축적되어 온 약 200여 개 이상의 그런 레퍼런스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커넥트 서비스는 이러한 EDI 또 API, 그 다음 VAN 이런 전문적으로 컨설팅부터 구축, 운영까지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인스피언에 대한 간단한 이제 회사 소개를 살펴봤고요. 어쨌든 뭐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 EDI의 뭐 A부터 Z까지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데 그러면 EDI가 뭔지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EDI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EDI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전자문서를 교환하는 그런 약어인데요. 전자문서라고 하는 거는 실제 이제 우리가 문서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이 주문서 또는 인보이스 이러한 전자문서들을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이런 문서들을 전자화해서 어떤 기업들 간에 표준화된 문서로 주고받는 부분들도 있고요.
해외 기업이라든지 또는 국내 기업들과 표준화된 또는 비표준화된 여러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 이러한 것들을 전부 EDI라고 할 수 있습니다. EDI 히스토리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는데요. 1948년도서부터 군사물류에서 EDI가 최초로 등장을 했고요. 2002년도에 월마트를 비롯해서 여러 이제 리테일 업계에서 AS2라는 표준을 채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유통업체들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 서플라이어들에서 계속 주문을 주고받고 인보이스를 주고받고 하는 그런 EDI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은데요. 많은 업체들하고 통신을 하기 위해서 AS2 표준을 채택했고 인터넷의 보급과 더불어서 이러한 AS2라는 것이 글로벌리 굉장히 많이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EDI가 많이 보급이 되었고요. 2019년은 이제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 코비드-19라는 팬데믹을 거치면서 재택근무가 이제 일반화되었고요. 그다음에 클라우드가 많이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EDI가 더욱더 확산이 되었고요. 점차 이 EDI가 확산이 되면서 시스템과 직접 연결된 자동화 요구사항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EDI와 API가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사용이 되면서 점차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EDI가 무엇인지 그리고 EDI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는데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죠? 예, 상당히 오래됐고 월마트와 같이 이제 대형 빅바이어들이 이제 주도를 해왔고 이제 국내 같은 경우도 보면은 어떻습니까? 국내 같은 경우도 이제 EDI를 주도하는 이제 업계에 이제 오래 계셨으니까 주도하고 있는 기업군이라든가 이제 그 산업군을 조금 이렇게 보자면 어떤 부분들을 좀 볼 수 있을까요? 국내의 그런 산업군도 마찬가지로 해외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사실 그 자동차 업계가 가장 먼저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자동차 업계라고 말을 하자면 사실은 현대자동차, 기아 자동차인데요. 이 업체들이 사실 2000년서부터 바치라고 하는 서플라이 체인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서 서플라이어들과의 어떤 그 원활한 협업을 위해서 이 시스템을 구축한 게 시발점이었다고 보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유통산업입니다. 유통산업은 이마트라든지 코스트코, 롯데마트 이러한 기업들이 서플라이어들한테 납품을 받고 또 인보이스를 발행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 시스템을 처음에는 포털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했지만 실제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EDI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두 개의 산업군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음 장표가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도식화해 놓은 장표인 것 같은데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자동차 산업에서 이제 EDI가 어떻게 이제 활용되고 있는지 그 장표를 보면서 한번 조금 더 세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자동차 산업에서의 EDI를 좀 살펴보자면 자동차 산업은 굉장히 이제 다른 산업군과는 약간은 좀 다른데요. 굉장히 계층화된 그런 서플라이 체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티어 1, 티어 2, OEM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체인들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수직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상위에 있는 OEM이 생산 계획 또 판매 계획을 세우면 그 판매 계획에 따라서 생산 계획이 수립이 되고 그 생산 계획은 서플라이 체인 저 끝단에 있는 서플라이어들까지 이제 끊임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전달이 되어서 이 계획이 한치의 틀어짐도 없이 생산이 되어야만 실제 이제 OEM에서 차질 없이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이 서플라이 체인이 구성이 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이 자동차 산업에서는 EDI가 굉장히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OEM과 최상위에 있는 이 회사들 간에만 EDI가 구축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실제로는 맨 끝단에 있는 서플라이어들까지 실제 EDI가 구축이 되어 있지 않다면 사실은 반쪽짜리 서플라이 체인이죠. 최말단에 있는 서플라이어들까지 자동화돼서 모든 이 흐름이 이어져야만 EDI가 진정으로 구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데이터의 흐름이 결국에는
밑단부터 최 밑에까지 아래까지 최하단까지 이제 흐름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뭐 아까도 이제 월마트를 말씀해 주셨지만 소비재나 이쪽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제 다양한 서플라이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EDI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산업이죠. 네. 소비재 유통 물류 산업에서의 EDI는 크게 바이어와 그다음에 셀러 그리고 물류업체 이렇게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업체들 간에 이 바이어가 셀러한테서 물건을 사기 위해서 또 이 셀러는 주문받은 품목을 실제 이제 물류업체에 전달을 하고 물류업체는 실제 이루어진 배송 상태를 다시 업데이트를 해주기 위해서 이러한 이 흐름에 대해서 EDI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원활한 그런 업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구축하는 게 목표입니다. 네. 어쨌든 지금 대표적으로 자동차 산업하고 이제 소비재 산업에서 왜 EDI를 이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쭉 해주셨습니다. 결국에는 EDI를 사용함으로써 이제 얻는 혜택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이잖아요. 네. 그렇죠? EDI를 도입하게 되면은 어쨌든 뭐 증명된 혜택들이 있을 텐데 뭐 그걸 한번 요약을 좀 해주시죠. 네. EDI를 사용하는 이유는 크게 이렇습니다. 정확하게 사실 하나의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 수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EDI가 없을 경우에 이 대부분의 기업들이 수작업을 함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업무 자체가 수작업에 의존을 함으로 인해서 비효율적입니다. 굉장히 느리고 반복적인 일들을 수작업으로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자동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효율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두 번째는 사람이 수작업을 하게 되면 오류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수반되게 됩니다. 그래서 숫자가 틀리거나 뭐 어떤 빼먹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EDI를 사용하게 되면 정확한 데이터가 적시에 시스템과 정확히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EDI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뭐 인터넷을 통해서 전자문서를 주고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문서를 암호화시킵니다. 그리고 전자서명을 하고 그래서 이 문서가 유출되어도 보안에 이상이 없고 이 문서가 절대 어떤 변경되거나 하지 않았다는 그런 무결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작업이 배제되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굉장히 비용이 절감됩니다. 한 사례를 보면 저희 고객사 중에 한 곳에서는 온라인몰이나 어떤 유통사나 이런 각 담당자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주문을 실제 받아서 ERP 시스템에 직접 수기로 입력을 하고 이렇게 이루어져 있었는데 EDI를 함으로 인해서 특정 사이트마다 담당자들이 다 따로 있었는데 이 담당자 수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비용적으로 굉장히 절감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사님께서 이제 EDI를 사용하는 이유를 크게 네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뭐 여기서 궁금한 거는 국내 업체들, 뭐 중소, 중견, 물론 대기업들은 뭐 다 사용을 하고 있겠지만 중소, 중견 기업들은 아직도 뭐 EDI를 사용하지 않는 기업들이 뭐 많이 있겠죠. 네,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많고 어쨌든 그런 것들은 그 파트너 뭐 거래 당사자가 뭐 요구를 하거나 이래야 이제 그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죠. 자체적으로 뭐 느끼거나 그렇지는 않죠. 뭐 자체적으로 이제 그런 자동화 요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들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부터 사실 근본적으로 접근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점들이 있고요. 그래서 국내 업체들은 기본적으로 외부 업체들이 EDI 요구를 함으로 인해서 EDI를 알게 되고 사용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한 거죠, 이 웨비나를. 네, 맞습니다. 어쨌든 EDI도 결국에는 이제 IT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제 기술이 들어가는 거죠.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다음 장부에서 이제 설명해 드리겠지만 어쨌든 거래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뭐 연결에 관련된 표준 그리고 뭐 데이터를 서로 이제 주고받는 데 관련된 이제 표준들 이런 표준 기술들이 나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준비한 장표는 이 표준 기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이 부분 이제 팀장님께서 하나씩 이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결성 관련된 이제 표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DI를 이용하는데 파트너와 연결하는 기술들이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 중에 이제 사용자들이 잘 친숙하지 않다고 느껴질 수 있는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준비해 왔는데요. 대표적으로 AS2, OFTP2, 벤에 대해서 이제 연결에 대해서 한번 기술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EDI 표준 기술에는 AS2라고 하는 표준이 있습니다. AS2는 이제 월마트 같은 업체를 통해서 많이 확산된 프로토콜이라고 보여질 수 있는데요. 이 EDI 트랜잭션이나 표준화된 메시지를 인터넷을 통해서 빠르고 안정되게 교환하려고 하는 프로토콜입니다. 기업에서 다른 기업으로 EDI 문서를 전송하는 데 사용되는 B2B 메시지 프로토콜이고요. 이 AS2는 세 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보안, 무결성, 부인 방지. 이 중에 가장 큰 특징은 부인 방지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이 부인 방지는 이제 수신받은 파트너가 데이터들을 제대로 받았는지, 변조되지 않은 문서를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올바른 비즈니스 데이터가 파트너에게 도달했는지 알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법은 오른쪽 그림에 나타나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여러 가지 EDI 표준 타입들을 통해서 EDI 데이터를 만들게 되고요. 이 EDI 데이터를 압축하고 전자서명을 통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암호화돼서 HTTPS와 같은 프로토콜로 파트너에게 전송하게 됩니다. 이 데이터를 수신받은 파트너는 다시 데이터를 복호하고 전자서명을 검증해서 올바른 사용자가 데이터를 전송했는지 검증하고요. 그리고 다시 복호화된 데이터들이 무결성은 문제가 없는지 데이터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없다면 이 데이터를 내부 업무 ERP 시스템 같은 데로 전송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MDN이라는 데이터들을 리턴하게 됩니다. MDN은 데이터 받은 데이터의 해시값 같은 것들을 포함해서 내가 받은 데이터가 변조되지 않았는지를 증명하는 키값을 보내게 되고요. 이거를 MDN을 받은 다시 파트너는 자기가 보냈던 데이터와 매칭을 해서 올바른 데이터가 파트너가 받았는지 검증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MDN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 파트너는 전송했었던 송신자는 이 데이터가 파트너로 올바르게 도달하지 않았다라고 이해하고 못 받았을 경우에 다시 데이터를 전송을 해서 파트너가 잘 받을 수 있도록 이제 복구하는 기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MDN은 예전에 이제 싱크와 어싱크 형태로 나뉘어져 있었는데요. 싱크 MDN을 요새는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연결된 세션 동안에 MDN이 도달해야지만 파트너가 정상적으로 비즈니스 문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검증하는 용도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예전에 인터넷이 이제 이제 연결이 이제 원활하지 않을 때는 어싱크 MDN 같은 거를 통해서 일정 특정 기간 동안에만 MDN이 오게 되면 정상적으로 비즈니스 문서가 도달했다라고 파트너와 상호 협의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AS2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표준 기술로는 이제 OFTP2라는 기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OFTP는 자동차 산업에서 주로 많이 사용되어져 있고요. OFTP1에서 발전한 프로토콜입니다. OFTP1은 예전 유선전화 시절 때부터 사용되어져 있는 프로토콜인데요. 이걸 TCP/IP 프로토콜 기반으로 주로 자동차 산업에서 사용되고자 업그레이드된 프로토콜입니다. 현재 유럽 자동차에서는 OFTP2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이 OFTP2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선전화 때부터 발달했었기 때문에 세 가지 특징들을 가장 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 제시도, 그리고 오류 복구 메커니즘, 그리고 안전한 연결 관리가 되어져 있는데요. 이런 세 가지 기능들을 하는 이유는 이제 불안정한 네트워크 상에서 데이터가 전송하다가 단절되더라도 다시 이어서 전송할 수 있고, 전송하다가 실패하더라도 다시 이어서 전송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을 통해서 도면이라든지 그리고 생산 계획이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안전하게 서플라이어나 다른 제조사들로 원티어, 투티어들에게 데이터를 전송해서 올바른 데이터가 비즈니스 파트너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동차 산업에서만 쓰고 있기 때문에 OFTP가 일반적인 고객들에게 친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자동차 산업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다른 표준 기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표준 기술로 벤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벤이라고 하는 기능들은 이제 네트워크 상에서 부가가치를 더해서 서비스하는 제3자 네트워크입니다. 직접 외부 파트너와 연결하는 데 있어서 좀 쉽게 연결할 수 있고요. 그림에 보시다시피 이제 유명한 글로벌 벤사들이 있습니다.
이제 회사에서 이제 IBM의 벤을 사용할 경우에 다른 통신사들과 연결될 때 인터커넥트를 통해서 어느 통신사를 사용하는지 이제 상관없이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저희가 S사와 같은 통신사를 사용하더라도 파트너의 전화번호만 알면 이제 어떤 통신사를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자에게 전화를 걸 수 있듯이 EDI도 마찬가지로 여러 벤사들을 통해서 올바른 경로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메시지 사서함만 알면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밴들 사이에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능들로 벤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게 연결 표준 관련해서 이제 세 가지 이제 살펴봤는데 이제 궁금한 건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이제 OFTP 같은 경우는 자동차 산업에서 그죠? 네, 버티컬 맞습니다. 그쪽 산업에 이제 오리엔티드 있는 거고, 그리고 AS2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저쪽에 저기 리테일 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리테일 쪽에 어쨌든 특화된 서비스라고 보면 될까요? 어쨌든 그게 좀 확장이 돼서 많은 산업에서 이제 사용이 되나요? 네, AS2 같은 경우도 아까 자동차 산업에서도 이제 OFTP가 좀 어려운 점도 있고 오래된 기술이고 그러다 보니까 AS2 같은 경우로 넘어가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한 자동차는 예전에 OFTP2만 지원하다가 AS2까지도 지원하고요. 뭐 나아가서 뭐 SFTP 같은 여러 가지 알려진 프로토콜도 지원하나 OFTP가 더 우선되고 AS2도 전반적인 산업들에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표준 기술도 뭐 나름 그 EDI를 이제 서비스하는 공급업체 입장에서 이 표준 기술을 다 담나요? 아니면 각각의 뭐 고객이 선택하는 표준 기술을 적용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나요? 저희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프로토콜을 전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뭐 AS2부터 OFTP까지 전부 다 지원하고요. 결국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사가 요구하는 프로토콜에 맞춰서 연결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렇게 되면은 뭐 이게 시스템이 무겁다, 뭐 무겁거나 뭐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을 텐데 그렇지는 않고요. 네, 서비스가 이제 무겁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한 바구니에 많은 서비스를 담다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무거워질 수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고객별로 이제 논리적으로 구분되어져 있는 환경에서 고객들이 필요한 기능들만 담고 작은 바구니 단위로 나누는 형태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고객이 필요한 기능들만 담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EDI 이제 표준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 저희 연결 표준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이제 살펴봤고, 그 다음은 이제 데이터 산업 표준 관련해서 또 이제 준비하신 여기도 이제 세 가지 표준 관련된 얘기인데, 그 내용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설명드린 거는 이제 고객과 파트너와 어떻게 연결돼서 데이터를 주고받았을까에 대한 내용들을 다뤘다면 이번에는 어떤 형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까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 표준으로 총 세 가지를 담아봤고요. 안시 X.12, EDI 팩트, VDA로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DI 표준의 안시 X.12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개발한 전자 데이터 교환 표준입니다. 그래서 전자 파일의 데이터에 설명하고 다양한 비즈니스 문서들을 미리 표준으로 정의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일된 세그먼트 요소와 다양한 요소들을 공통 표준으로 만들어서 뭐 오더면 오더, 인보이스면 인보이스, 그리고 쉬핑 노티피케이션 같은 여러 가지의 문서들을 다양한 공통된 세그먼트들로 각 업무에 맞춰서 표준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이제 ISA부터 IEA까지 여러 가지 세그먼트들이 존재하는데요. 뭐 간단히 살펴보면 DTM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 타임 같은 것들을 담고 있고요. 뭐 REF 같은 경우는 레퍼런스 정보들을 담고 있듯이 이런 약간의 약어 같은 형태로 앞에 세그먼트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EDI 구조들을 보시면 데이터들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반복적인 구조들을 담을 수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업무들을 담을 수 있는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에 따라서 이제 ST부터 SE까지 업무에 따라서 내용들이 달라지지만 이제 ISA, GS 이런 같은 공통 세그먼트들은 반복되는 구조들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EDI 이펙트가 있습니다. EDI 이펙트는 이제 유럽 표준입니다. 유럽에서 미국에서 만들었던 표준과 유사한 형태로 유럽만의 표준들을 만들었고요. 왼쪽에 세그먼트를 보시면 X.12랑 좀 다른 형태의 세그먼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NA부터 UNZ까지 세그먼트를 담고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DTM, BGM, NAD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어 형태로 NAD의 경우에는 네임 어드레스 같은 거에 약어로 만들어진 세그먼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그먼트만 보더라도 어떤 데이터들을 담고 있는지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지만 이런 EDI 구조 같은 경우도 복잡한 구조로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엑스다12랑 EDI 팩트 둘 다 반복되는 EDI의 공통 세그먼트들을 가지고 구조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VDA 산업표준입니다. VDA는 독일어로 자동차 산업협회를 의미하는 문서입니다. VDA는 주로 자동차 산업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표준들을 담고 있는데요. 아까 엑스다12나 EDI 팩트와는 다르게 숫자로 이루어진 세그먼트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의 각 의미는 오른쪽 구조에 있는 것처럼 511에서는 콜오프 데이터 헤더 레코드 이런 형태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세그먼트만 보고서는 이 세그먼트에 어떤 데이터가 담겨져 있는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들은 OFTP와 같은 유선전화망으로 연결될 때처럼 사용됐었던 데이터다 보니 약간 플랫 파일 형태로 데이터가 구성되어져 있고요. 플랫 파일에 이제 픽스드 랭스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이제 일렬되어져 있고 이렇게 띄어쓰기가 있는 데이터 구조로 담겨져 있는데요. 이 VDA는 이런 숫자로 이루어진 세그먼트로 오른쪽에 있는 구조와 같은 형태로 데이터를 주고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계속 언급했었던 EDI 팩트와 엑스다12에 대한 구조 비교를 드리겠습니다. EDI 팩트와 엑스다12 이름만 들어보면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두고 보면 유럽에서 만든 표준, 미국에서 만든 표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구조는 유사합니다. 결국 하고자 하는 거는 여러 산업 표준에서 공통된 양식으로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 설계되어져 있는 데이터이다 보니 양쪽 다 데이터 구조가 유사하고 다만 붙여져 있는 세그먼트의 형태와 약간의 기능들만 다르지 거의 비슷한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엑스다12, EDI 팩트, VDA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다뤄보겠습니다. 각 표준별 명칭은 다르나 처리한 업무의 유형들은 동일합니다. 엑스다12에서는 포캐스팅을 830이라고 부르고 EDI 팩트에서는 델포라는 형태로 부르고 있습니다. VDA에서는 VDA490이라는 숫자로 부르게 되는데요. 결국 이런 각 산업별 표준의 EDI는 하는 업무 자체는 동일하지만 각 산업별로 약간의 표준들을 달리 만들어서 각 산업에 맞춰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져 있습니다. 결국은 산업은 나눠져 있지만 표준은 다 동일한 형태로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EDI 표준의 미그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EDI들이 복잡한 구조나 업체별로 이제 산업 표준들이 있는데요. 이런 표준들에 대해서 좀 더 업체별로 특화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담거나 파트너에게 내가 전송하는 EDI에 대한 상세 내역을 더 전달하기 위해서 미그라는 문서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그는 메시지 임플리멘테이션 가이드의 약자로 표준별로 이제 가이드 업체별로 배포하는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이제 EDI 딕셔너리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각 형태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엑스다12에는 이제 856 문서를 예시로 들었고요. EDI 팩트도 동일하지만 유사하지만 동일한 형태로 미그들이 제공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미그를 통해서 업체들이 요구하는 상세 내역을 좀 더 자세하게 바라보고 이를 통해서 업무를 설계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팀장님께서 이제 제가 듣기는 약간은 조금은 어려웠던 EDI 이제 표준 기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고객 입장에서는 물론 이런 EDI 표준의 연결 관련된 데이터 표준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다 아시면 좋지만 솔직히 구독형 서비스를 그러니까 커넥터와 같은 이제 구독형 서비스를 하게 되면은 굳이 이런 것들은 몰라도 서비스에서 다 해결해 주지 않나요? 네, 저희 서비스에서 전부 다 이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앞에 미그를 분석한다든지 국제 표준들을 어떤 거 쓰는지 사실 고객들 입장에서는 별로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문서들의 특징을 통해서 내 업무 설계에 반영하려면 어떤 컨설팅 같은 부분들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토탈 서비스로 이런 내용들도 고객들에게 다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네요. 근데 알면 알수록 도움이 되죠. 아, 그렇군요. 네. 어쨌든 지금 EDI 표준 기술, 이제 커넥티비티, 이제 표준 연결 기술과 데이터 산업 표준에 관련된 내용들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뭐 EDI 아까도 이제 뭐 이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자동차 산업과 이제 소비재 산업에서 계속 그 산업에서 EDI가 효율적으로 이제 활용되고 있는데 그럼 케이스 스터디도 이제 다음 장표를 좀 통해서 좀 준비를 해오셨어요. 자동차 산업에서는 EDI가 어떻게 활용이 되고 어떤 게 이제 진화가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케이스 스터디 첫 번째로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준비했는데요. 자동차 산업에서는 이제 여러 서플라이어들, 원티어, 투티어들에게 이제 EDI 요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급을 하려면 EDI가 필수 요건들로 이제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은 EDI를 통해서 이제 공급 업체로 자격 조건을 충족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의 그 서플라이어 포탈 같은 것들을 통해서 EDI가 아닌 매뉴얼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프로세스의 지연이라든지 오류 같은 것들이 발생되었습니다. 근데 EDI를 적용함으로 인해서 리드 타임 같은 것들도 감소하게 되고 또한 휴먼 오류들이 감소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EDI의 적용이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뉴얼 프로세스를 제거해서 주문 배송 프로세스를 자동으로 구축하게 되는데요. 자동차 산업에서는 EDI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최근에 OEM 업체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이제 부품을 공급하고 창고에 쌓아놓고 이제 자동차를 제조했다면 현재는 이제 시퀀스하게 제조 공정에 맞춰서 부품들이 도달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품을 공급하는 서플라이어들은 적재적소의 부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EDI가 반드시 필요하지고 그렇기 때문에 공급 업체의 자격 요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소비재 산업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비재 산업에서는 이제 각 유통사들로부터 다양한 주문과 유통사에서 이제 제공하는 표준들이나 형태들이 전부 다 다릅니다. 하지만 주문이라는 행위는 동일하고 동일한 프로세스로 내부에서 처리해야 되다 보니까 여러 담당자들이 여러 사이트에서 이제 주문을 처리하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통사별 여러 가지 분산되어져 있는 스펙을 하나로 통합해서 자동적으로 수신하게 되고요. 이 자사 양식에 맞춰서 이제 업로드했었던 수작업들을 표준 EDI로 자동으로 변환해서 전송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글로벌한 기업들은 SAP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SAP로 표준화되어져 있는 주문 양식들을 받아서 자동화를 통해서 사용자 수작업이라든지 주문을 적재적소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준비한 케이스 스터디는 물류산업입니다. 물류산업에서도 EDI가 많이 중요한 산업 EDI인데요. 주문 정보를 포탈에서 수작업으로 확인해서 EDI를 처리했던 업무를 처리했던 거를 EDI를 자동으로 수신하도록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MS에서 수작업으로 수발주 업무들을 확인해서 출고 그리고 입고 정보들을 처리하는 거에서 WMS로 자동으로 EDI를 처리해서 업무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이제 오류나 지연 현상을 줄이고 빠르게 물건을 출고하고 입고되는 내역들을 활용해서 재고 수준을 안정하게 유지해서 창고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큰 배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물건을 사는 업체들로부터 내 물건이 어디쯤에 있는지 어디에서 있는지 이런 것들을 추적을 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픈 API 같은 것들을 제공해서 화물 추적 결과를 고객 쪽으로 전달해서 API를 통한 자동 업데이트를 적용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EDI 서비스인 케이스 스터디로 자동차 그리고 소비재, 물류 산업에서 어떻게 이제 활용이 되고 어떻게 지금 활용되면서 뭐 주어지는 혜택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결국에는 뭐 지금 말씀하셨던 산업에서는 EDI는 이제 필수품이 이제 된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자체적으로 구축을 하든 아니면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독을 하든 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이제 업체들 고객들이 이제 판단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결국에는 뭐 요새는 뭐 아까도 설명을 하셨지만 이제 클라우드가 워낙에 이제 대세다 보니까 뭐 초기 비용이라든가 전반적인 뭐 비용 측면,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도 결국에는 이제 구독형으로 가지 않을까. 결국엔 구독형이 대세인 것 같고 뭐 요 구독형 관련해서 그 커넥트 서비스를 제때 출시를 하셨다.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이제 각각의 산업에서의 이제 EDI 서비스 어떻게 이제 활용되는지 살펴봤는데
EDI 서비스 하면은 뭐 항상 이제 따라붙는 게 이제 API 관련된 내용인데 뭐 한간에 뭐 API와 EDI는 뭐 대척점에 있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이거 좀 비교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EDI는 이제 아시다시피 뭐 역사부터 오래 긴 시간 있었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API들이 대두되면서 EDI 같은 거 왜 낡은 거 사용하느냐, API가 더 좋지 않느냐, 뭐 이런 질문들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은 EDI와 API는 약간의 특성도 좀 다르고 EDI와 API는 약간 상호 보완적인 비즈니스 환경에 따라 선택 적용하는 게 더 맞습니다. 그래서 EDI의 특징들을 이제 5가지로 보면 표준화, 보안성, 신뢰성, 규정 준수, 효율성까지 있는데요. EDI는 오랫동안 산업표준별로 아까 X.F EDI 팩트 여러 가지 국제표준들이 이미 존재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제 이미 여러 업체들과의 표준들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업무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반면에 어떻게 보면 긴밀한 대응이라든지 커스터마이징 이런 부분들에서는 좀 약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API 같은 경우는 좀 더 고객들과 실시간성으로 데이터를 교환받거나 또 유연하게 나의 API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나의 업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런 이제 파트너들이 요구하는 형태로 받기에는 좀 더 유연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API는 좀 더 확장이나 이런 부분에 내 기능들을 자꾸 늘려나가기에 좋은 점들이 있어서 API들이 가지는 특징과 이런 비용적인 간단하게 빠르게 만들고 또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비용적인 것들도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지만 결국은 고객들이 원하는 이제 비즈니스 형태에 따라서 EDI로 적용할지 API로 적용할지 아니면 둘 다 사용할지 고객의 비즈니스 환경에 맞춰서 선택하시는 게 올바른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주 잘 이제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서로 이제 상호 보완적인 관계다라는 설명이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뭐 EDI가 무엇인지 이제 표준 기술을 그리고 API와의 이제 관계 설정 그리고 EDI가 어떻게 이제 산업별로 어떻게 이제 활용되고 있는지까지 전반적인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뭐 저희가 쭉 오면서 결국에는 EDI는 필요하다, 꼭 사용해야만 한다, 그죠? 그리고 이제 EDI를 통해서 이런 아까도 말씀드렸던 다양한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필수품이다. 이제 앞으로 기업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필수품인데 이를 위해서 이제 계속 그 인스피언도 그러한 다양한 경험들, 30년간의 이제 경험을 토대로 이제 만든 게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잖아요. 예, 커넥트 서비스인데 이게 이제 그 개발해서 서비스한 게 몇 년도인가요? 저희가 2019년에 네네. 서비스를 출시를 해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보급하기 시작을 네, 하신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는데 네. 예, 현재 뭐 시장 반응은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제 시장 초기에는 이제 그때가 이제 코로나 시절하고 이제 같이 맞물려서 네네. 초기에는 사실 확산이 그다지 되지 못했던 게 사실이고요. 근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점차 이제 해외 기업들이 서플라이 체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네.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담당자들이 어떤 구매 요청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업무에 EDI를 적용하는 것을 이제 필수 조건으로 이제 요구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도 EDI를 구축하는 것을 계속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되어 가면서 21년 또 22년 그 단계를 거치면서 EDI를 요구하는 그런 고객 문의 사항들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검색도 많이 해봤을 테고 하다 보면 이제 결국에는 인스피언의 그런 요청들도 이제 많아지고 지금 어쨌든 뭐 그럼 2022년, 23년, 24년도 오면서 이제 상당히 그런 수치들이 많이 늘어났겠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커넥트 서비스 요 이제 개발되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업그레이드 이제 하고 계실 텐데 어떤 이제 특장점들을 가지고 있는지 장표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저희 커넥트 서비스는 이제 클라우드 사스 서비스이기 때문에 고객들에는 별도의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구매 없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
또는 협력업체와 EDI, API 연계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저희 아키텍처를 보시면 커넥트 서비스가 저희 고객의 외부 파트너와 EDI를 다양한 프로토콜, 어떤 프로토콜이 됐든 연결이 다 가능하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고객사 내부로 연결하는 방법들은 고객사 ERP가 될 수도 있고, 뭐 레가시 또는 파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과 연결하는 방법들이 제공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 에이전트 같은 것들도 제공되고요. 또 저희의 오픈 API를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에이전트를 제공해드리는 이유는 결국은 클라우드라는 환경에 아직 고객들이 이제 선입견도 있고, 내 외부에서 내 내부 시스템들로 연결하는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심리적인 방어적 것도 있고, 또 기술적인 보안적인 측면으로서도 에이전트를 제공해 드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에이전트에서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에이전트는 고객사 내부에 설치돼서 아웃바운드 세션들만으로도 고객과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어져 있고요. 에이전트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는 역할만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사의 어느 시스템들을 연결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커넥트 서비스를 이제 도입하시면 이제 대기업이 온프라미스 형태로 제공하던 이제 그런 것들에 비해서 초기 구축 비용이 훨씬 저렴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미 구축되어져 있는 환경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구축이나 개발 기간들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별도 SM이나 뭐 SI 인력 별도로 운영하실 필요 없고, 인스피언에게 서비스를 맡기면 이제 인력 운영 비용도 절감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오랫동안 이런 EDI 서비스들을 운영해 본 경험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안정성과 확장성들을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들이 필요한 뭐 EDI 표준들을 전부 다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와 어떻게 기술적으로 연결하실지 고민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가 어떤 방식이든 다 연결해서 고객들이 연결할 수 있게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다양한 유통부터 물류 산업들의 전반적으로 EDI 구축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 고객들이 필요하는 궁금한 점, 그리고 이제 어려운 점, 업무적으로 이제 노하우들이 필요할 때 저희 전문가들이 구축 사례를 통해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업계에서의 전문적인 경험과 노하우를 얼마나 갖추고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두 분의 인스피언의 두 분의 전문가분들과 함께 EDI 개요부터 해서 표준 기술, 그리고 실사례,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커넥트 서비스까지 살펴봤습니다. 두 분 이제 발표하고 이제 설명해 주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제 EDI는 이제 필수 요소다. 어쨌든 이 분야도 결국엔 디지털 전환이 되고 업계에서의 트렌드 방향 자체가 이제 글로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EDI는 이제 필수다. 필수인데 뭐 구축형을 할 거냐, 구독형을 할 거냐의 싸움. 뭐 대세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구독형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 비용 절감은 물론 이제 업무 효율성,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커넥트 서비스가 이제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제 궁금한 점들이 좀 있으실 텐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서비스가 나오면 궁금한 것들 몇 가지 제가 정리를 해왔는데, 그 관련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두 분께 답변을 좀 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DI 서비스에 필수 요구사항이 있을까? 고객 입장에서 이런 질문을 한다면 어떤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네, EDI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컨설팅이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컨설팅 전문가의 도움이 없이는 사실은 기업 내부에 이미 전문가가 대부분은 없으시거든요. 그 상황에서는 어떤 파트너와의 협의나 이런 부분들에서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전문가가 개입이 돼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솔루션이나 이런 부분들로 들어가게 되면 실제 이제 그 서비스든 솔루션에서 보안적인 부분, 그 파트너와의 뭐 OFTP2라든지 AS2라든지 이러한 프로토콜을 안전하게 지원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그 고객의 요구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커스터마이징이 원활해서
실제 엔드-투-엔드로 프로세스가 자동화돼서 빠르게 연결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 파트너와 실제 이 전자문서를 주고받았을 때 이 부분들이 정확하게 모니터링이 되고 그다음에 문제가 있을 때 담당자에게 얼럿이 되고 이런 것들을 쉽게 알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잘 지원이 되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편의성이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고객이 쉽게 접근하고 쉽게 이제 확인할 수 있는 편의성, 뭐 비용 뭐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 SAP와 EDI를 뭐 연동할 수 있는지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 부분도 뭐 SAP 말고도 뭐 다양한 ERP 시스템, 내부 이제 기관계 시스템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과의 연동 여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 커넥트 서비스에서는 SAP하고 이제 굉장히 원활하게 연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보통 뭐 ERP 시스템이라고 하면 대부분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기 때문에 DB와 연결이 되면 사실 모든 게 지원이 가능한데요. 네. 이 SAP 시스템은 약간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데이터베이스를 연결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SAP에서 제공하는 IDAC이라고 하는 ALE IDAC이라고 하는 기술을 통해서 연결하거나 또는 RFC를 통해서 연결을 해야만 하는데요. 이럴 때 이제 이 기술들을 지원할 수 있는 SAP에서 제공하는 솔루션들, 또 서드파티 솔루션들, 또는 저희와 같은 커넥트 서비스, 이러한 솔루션을 통해서만 이 SAP 연결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처음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이사님께서 답변을 해주셨고, 제가 또 이제 준비한 나머지 이제 두 개의 질문은 약간 기술적인 부분들이어서 이제 팀장님께서 좀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일부 고객들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데들은 이게 뭐 어느 정도 뭔가가 갖춰져 있어야 업무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어야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뭐 EDI에 연결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떻습니까? 이제 실제로 저희 고객들이 뭐 ERP나 업무 시스템들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왜 EDI를 연결하려고 하냐면 앞에 서두에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파트너로부터 EDI가 돼야지만 공급할 수 있거나 EDI 요구를 받아서 어쩔 수 없이 EDI를 도입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은 비즈니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EDI를 사용해야 되는데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연동할 시스템이 없어서 EDI를 사용하지 못하느냐 이런 문의를 많이 받게 되는데요. 저희가 그런 고객들을 위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이제 웹 EDI 같은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발주 업무라든지 뭐 생산 계획이란 이런 정보들을 저희가 대신 받아서 고객들이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화면상에서 데이터를 보여주거나 또는 엑셀로 다운로드 받아서 정보를 확인하고요. 반대로 EDI로 다시 보내야 되는 정보들 같은 경우도 엑셀이나 아니면 이제 저희 웹에서 데이터들을 입력해서 반대로 EDI를 전송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ERP나 업무 시스템이 반드시 없더라도 파트너와 EDI를 해야 되는 경우에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들으셨죠?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기존에는 아까 이제 포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포탈에 이제 대기업의 포탈에서 이제 뭐 입력 방식으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이 클라우드 서비스 커넥트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 그러면 어쨌든 요 대기업에 있는 요 EDI 서비스하고 연계를 해야 되잖아요. 네. 예.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제 해결이 되나요? 보통 이제 대기업처럼 뭐 포탈을 제공하는 업체들은 EDI를 이제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국내 업체들도 이제 하지만 이제 EDI로 연결하려고 하면 국내 업체 같은 경우는 규모가 일정 규모가 돼야지만 이제 EDI를 연결해 주기도 하는데요. 반대로 글로벌 같은 경우는 규모와 상관없이 EDI 연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화면에서 사용자가 하는 부분을 없애고자 EDI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포탈의 제공 여부보다는 파트너사가 EDI로 연결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많이 궁금해할 부분인데 결국에는 뭐 그래서 다 좋은데 구축 기간 구축 기간은 어느 정도고 뭐 비용까지 얘기해 주시면 좋고 이 부분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뭐 구축 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EDI를 연결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결국 주문에 대한 배송 정보,
또는 뭐 생산 계획을 받으셔서 다시 이 물건에 대한 납품 정보들을 주고로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면 파트너 하나의 비즈니스 EDI 두 가지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가장 빠르게 구축하는 업체들은 2, 3주면 되기도 합니다. 그러려면 외부 파트너에 대한 커뮤니케이션도 원활해야 되고 내부에 대한 의사결정, 데이터에 대한 사용 유무 이런 것들을 빨리 결정해 주시면 구축 기간이 말씀드린 대로 2, 3주 만에 끝나는 경우가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한 달 이내에 끝나긴 하는데 이제 업체가 외국 업체들은 이제 갑자기 휴가를 가버린다거나 그리고 내부에서 의사결정이나 EDI 업무를 해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통합을 하실 때 이제 컨설팅 담당자가 저희가 해드린다고 해도 결국은 의사결정하는 건 고객이기 때문에 이런 결정들이 느려지면 그만큼 좀 딜레이가 될 수 있으나 경험상 저희가 한 달 내에 끝나도록 계속 유도를 해드리고 있고 고객들이 의사결정을 못 내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많은 설명을 통해서 이제 다른 타사 고객들의 사례들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이 업데이트가 어쨌든 서비스도 이제 업데이트가 계속 이제 이루어질 텐데 뭐 새롭게 이제 버전이 업되거나 이럴 때 이제 고객 입장에서 뭐 새롭게 자연스럽게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 건지 뭐 그런 부분들 정책은 또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네. 저희는 이제 사실 이 처음에 이 서비스를 구축을 할 때 여러 고객한테 기능을 제공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다운타임이 없이 이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가 되고 패치가 될 수 있는 그 기능을 구현하는 데 굉장히 초점을 맞췄었습니다. 그래서 무중단을 목표로 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이고요. 그래서 무중단 상태로 어떠한 고객에게 어떠한 니즈든지 간에 뭐 패치가 되거나 기능이 추가되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두 분과 함께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 몇 가지를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뭐 계속해서 궁금한 점들은 계속 올려주고 계신데 이 부분들은 이제 인스피언의 전문가분들이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답변을 달고 계시니까요. 그 내용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웨비나를 통해서 EDI의 전반적인 내용들 A부터 Z까지 쭉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2019년도에 이제 출시하게 된 커넥트 서비스 어떤 서비스인지에 대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사님께 강조하고 싶거나 좀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 이 부분을 좀 더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못하신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EDI가 더 이상 이제 온프레미스로 이제 사용을 하시는 것보다는 필요한 만큼 서비스를 구독형으로 사용하시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이 저렴한 비용으로 고객이 EDI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 있게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요. NEP라고 하는 이제 신제품 인증을 최근에 저희가 취득을 했는데요. 클라우드 EDI라고 하는 이런 소프트웨어를 국내에서 최초로 출시했다는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인증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공공 서비스 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고객에게 추가적인 그런 기능을 제공해 드리려고 이제 노력하고 있으니까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기업에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인스피언의 커넥트 서비스는 EDI와 AP를 통해서 글로벌 공급망, 유통, 물류 등 다양한 산업에서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는 설명을 들으셨죠. 비즈니스 자동화 그리고 보안성 향상 및 비용 절감 부분에서 경쟁력을 갖춘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EDI 서비스를 이제 찾고 계시거나 기존에 이제 구축형에서 구독형으로 전환을 계획하시고 있는 고객이라면 인스피언의 커넥트 서비스가 아주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두비즈 웨비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인스피언의 두 분의 전문가분들 좋은 인사이트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청하신 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웨비나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